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공포죠. 이 알츠하이머를 혈액 한 방울로 조기에 잡아낸다는 기술로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네, 기술만 보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막상 재무제표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에 빚은 자산보다 훨씬 많고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얼굴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논의는 아주 명확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피플바이오가 가진 이 독보적인 기술의 미래 가치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이 극심한 재무 위험을 감수할 만큼 대단한 것인가? 저는 이 기업의 혁신 기술과 잠재력에 베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멋진 미래라도 현실의 붕괴 위험을 외면하게 만들 순 없죠. 기술의 가능성만으로 현재의 이 명백한 재무적 취약성과 투자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보죠. 많은 분들이 피플바이오를 볼 때 재무제표의 그 빨간 숫자부터 보시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래 헬스케어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무형자산 말입니다. 피플바이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혈액 기반 진단 키트 OAP 스크린은요, 기존의 뇌 페트 스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검사가 수십만 원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의 대중화를 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라는 뜻이죠. 작년 매출이 37억 원인데 영업 손실은 115억 원입니다. 번 돈의 거의 3배를 까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건 부채 비율인데요. 무려 255%입니다. 업계 평균이 한 77% 정도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빚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에요.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는 마이너스 79%인데 이걸 쉽게 풀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100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79원을 잃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사업이라기보다 돈을 태우는 것에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죠. 저는 그걸 전형적인 초기 바이오텍의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이나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가 초기 10년간 흑자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적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R&D 투자로 해석해야죠.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이런 재무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에 360억 원이라는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자금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치매 예방 관리 포털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단순히 진단키트 파는 회사를 넘어서 치매 관련 데이터를 촉망라하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360억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죠?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결국 전환사채 아닙니까? 이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거든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위기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금을 끌어와서 미래의 위험을 담보로 현재를 버티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과연 건강한 신호일까요? 하지만 시장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소식이 알려진 11월 14일에 주가가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까지 모두 순매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적 급등과는 성격이 다르죠.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이 피플바이오의 기술적 이정표들, 예를 들어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독점 계약이나 파킨슨병 진단키트 상용화 같은 핵심 기술의 진전에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그 360억은 단순 자금 수혈이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건 돈이라고 봐야죠. 글쎄요. 단 하루의 주가 흐름으로 시장의 신뢰를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360억 투자 유치가 이 회사가 얼마나 현금 창출에 목말라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다음 R&D는커녕 회사 운영 자체가 위태로웠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도 채 안 되는 0.67%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글로벌 시장에 주목하는 기술이라면 해외의 전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외면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국내용 기대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건 글로벌 상업화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이미 국경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플바이오의 핵심인 MDS 기술은 2018년에 이미 IBD, 즉 체외 진단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혈액이나 소변 같은 인체 샘플을 가지고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인 C 인증까지 획득했죠. 이건 기술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신약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조기 진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피플바이오는 바로 그 동반 진단 시장을 선점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거죠. 네,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거죠. 기술적 입증과 상업적 성공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매출의 99%가 아직 내수 시장에 묶여 있잖아요. 글로벌 상업화는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아니라 기대와 계획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진단 기술이 병원에서 널리 쓰이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수가 적용이라고 하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페트스캔보다 싸다고 해도 시장 확대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이라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먼저 등장하고 그 기술의 사회적 가치가 입증되면 정책과 제도는 뒤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정부 역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사회적 필요와 기술적 타당성이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결국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효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상용화에 실패한다. 그건 사회 전체의 손실이죠. 피플바이오의 기술은 바로 그 잃어버린 고리를 채워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언젠가 열릴 길을 기다리다가 회사가 먼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현실의 숫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초기 바이오텍을 전통 제조업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네, 일리 있는 말입니다. R&D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의 특수성 인정해야죠. 하지만요, 이건 특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적 건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가 자기 자본의 2.5배를 넘고 매년 자기 자본의 80% 가까이를 까먹고 있는 회사를 단순히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말로 옹호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성장의 정점이 아니라 기술 또는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한 파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위험입니다. 그 위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위험의 크기만큼 성공했을 때의 잠재적 가치 또한 엄청나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8.59배인데 이건 회사의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8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거품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미래 파이프라인, 즉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의 무형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에만 머물지 않고 파킨슨병, 광우병 같은 다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진단 영역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적자는 그 미래를 사기 위한 비용인 셈이죠. 희망이 현실의 위험을 압도하고 있는 매우 투기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높은 PBR은 실적이 아니라 오직 기대감이라는 신기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 다음 임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거나 경쟁사가 더 뛰어난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거나 혹은 다음 자금 조달에 실패한다면 그 신기루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지만
그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의 붕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분명 극심한 재무적 어려움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혈액 기반 치매 조기 진단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기술과 명확한 비전을 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대규모 투자 유치와 AI 기술 접목이 이 아슬아슬한 잠재력을 폭발적인 현실로 만들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 우리 사회와 투자자에게 가져다줄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네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기업의 재무적 현실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 지속되는 영업 손실, 불확실한 수익 모델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은 모두 위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까지 넘어야 할 규제와 시장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그 험난한 과정을 버텨내기 전에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피플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의 미래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기업 생존의 기본인 재무적 안정성과 현재의 명백한 위험에 집중할 것인가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양쪽의 이야기들이 이 흥미로운 기업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